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오늘 새벽에 금리를 올렸습니다. 뭐 예상대로 올렸습니다. 예상대로. 예. 보시는 것처럼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뭐 동결이라는 이야기도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동결보다는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2월에 6%까지 올라갔으니까 경기도 급하지만 물가가 더 급하다. 이렇게 연준은 판단했다. 뭐 FOMC는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경기에 대해서는요. 1월에 괴물 수치가 나왔잖아요. 예, 신규 취업자 수가 51만 7천 명이 늘어났고요. 2월에도 31만 5천 명이 늘어날 정도로 고용시장은 탄탄합니다. 게다가 실업률은 65년 만에 최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3.4%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빅스텝이라는 0.5%포인트는 아니지만 베이비 스텝이라는 0.25%포인트는 올려도 상관없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예, 미국의 금리 인상은 예, 아주 예상했던 대로 올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결코 미국의 기준금리가 적지 않습니다. 이제는 5%로 접어드는 거예요. 5%로. 예, 하단이 4.75%고 상단이 5%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시장은 어떤가요? 시장은. 여러분 알다시피 금융권이 지금 찬바람이 불고 있어요. 냉골도 이런 냉골이 없다 이야기할 만큼 아주 강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 지금 예, 금리는 급속도로 올렸잖아요. 급속도로. 그죠? 이게 뭐 올리는 정도가 장난 아닌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이러면요. 예, 금융권들이 어떻게 될까요? 파산. 사실 실리콘밸리은행이나 시그너처 은행이 이렇게 파산 안 되는요. 예, 아주 간단합니다. 금리를 급속도로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많은 스타트업이나 벤처나 기업들이 은행에 예금을 뺀 거예요. 그 예금을 빼서 회사 운영에 쓰고 이자 갚는 데 쓰고 문제는 은행에서 예금을 빼니까 이게 은행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많이 빼면 많이 뺄수록 더 문제가 생기겠죠. 예, 실제로 실리콘밸리 은행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을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내주고자 과거에 샀던 채권을 무더기로 팔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권의 손실이 18억 달러까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니까 내줄 돈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예, 미국의 국채나 MBS라고 하는 주택저당증권을 다 팔아버린 겁니다. 과거에 샀을 때 채권의 가격은 높았을 거고요. 지금 그 채권을 지금 팔려고 하면 채권의 가격이 떨어졌을 겁니다. 금리가 급속도로 올랐기 때문에. 예,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말입니다. 손실이 많아지니까 이게 은행들이 다 파산했거든요. 그런데 연준에서는요. 이 은행들이 파산한 것을 말입니다. 금리를 급속도로 올려서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제가 정말 섬뜩섬뜩하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예,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기업에 돈이 없어서 투자받은 돈을 예금해 놓거나 벌어놨던 돈을 예금해 놨던 것을 빼서 회사의 운영자금이나 이자를 갚는 데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깡그리 저는 무시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예, 금리 인상 때문이 아니다 하는 오판이 낳는 그런 결과가 또 한 번 오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정말 섬뜩섬뜩합니다 하고 제목을 달한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2022년 3월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기준금리는 0.25%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5.25%가 됐습니다. 무려 말입니다. 4.75%가 올라간 거예요. 4.75%. 이거 버텨낼 장사 있을까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굉장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요. 시장도 바싹 얼어붙습니다. 바싹 얼어붙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S&P 500 지수는 4천을 회복했다가 4천에 쑥 빠졌습니다. 1.65%가 떨어졌고요. 65.9가 빠져서 3,936.97을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가 대형주 중심이잖아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1.6%가 떨어졌습니다. 190.15가 빠져서 11,669.96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우산업지수 블루칩 지수의 중심입니다. 1.63% 떨어져서 530.49가 빠졌습니다. 32,000 30.11로 마감했습니다. 문제는요. 문제는 미국의 금리를 멈추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5%까지 금리가 올라갔는데 금리를 낮추지 않을 거라는 게 지금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이야기고요. 또 FOMC 위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중간값이라고 2023년에 중간값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요. 금리가 5.1%까지 올라갑니다. 5.1%까지. 지금 현재 5%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금리를 올리겠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금리를 올리겠다. 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것은 가지 않고요. 결국 말입니다.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연준의 성명서에서는요. 지속적인 금리 인상 ongoing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문구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가지 않겠지만 그래도 아직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가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금리 인상 중단을 이번에는 고려하지 않았다. 아주 단호하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야기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시장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 앞으로도 더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인 것은요. 다행인 것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이야기에 따르면요.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중소은행들이 대출 회수에 나서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거시경제 국가 성장률은 빠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미국의 어떤 주택 가격은 이미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당연히 말입니다. 대출 회수가 돼서 기업들이 특히 스타트업이나 혹은 자금력이 약한 기업들은 무너질 가능성 굉장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위험 굉장히 크다. 이게 여러분 점도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024년까지 가더라도 금리가 많이 안 내려갑니다. 그죠? 많이 안 내려가요. 가운데쯤을 본다고 하더라도 한 4.3%가 되고요. 2025년에 가야지 이제 3% 수준 그리고 롱텀으로 갔을 때 2.5% 수준 이게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금리가 높은 금리를 기록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는 아주 싸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싸하게 돌아가는데요.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요. 다 좋은데 물가도 잡아야 되겠다. 여기에 핵심이 맞춰져 있고요. 이번에 은행의 파산은 쉽게 말하면 실리콘밸리 은행이 잘못 경영을 해서 그렇다. 지금 6%의 물가를 잡는 게 더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입니다. 오늘 미국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주가가 15.47%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은행들 대부분이 줄줄이 하락했어요. JP모건 체이스도 2.53% 떨어졌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3.32%, 시티그룹은 3.02%, 웰스파고도 3.33%, 미국의 4대 은행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이거를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 금리를 올려서 기업의 어떤 부실을 초래하고
그것이 은행의 파산으로 몰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제가 생각해서는 굉장히 오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많이 해보고요. 그런 상황에서 거시경제까지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봐서는 정말 섬뜩섬뜩하다는 생각이 그 이야기. 게다가 실리콘밸리 은행의 어떤 위기를 단순하게 경영의 어떤 실수로 받아들이는 것도 이게 더 큰 위기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금융 롤러코스터 장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진짜 조심하시고 투자는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